공작이 개봉 4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윤종빈 감독은 첫 장편 영화부터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잠시 보면 국방부 홍보 영상 만든다고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에 한국 군대 문화를 낱낱이 까발리는 작품 용서받지 못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바라는 지하경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비스티보이즈, 그리고 정치계와 조폭이 손을 잡고 세상을 흔드는, 세상을 혼란에 만드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리고 민초들의 아픔을 다룬 군도에 이르기까지 윤종빈 감독은 사람들이 겪었었던,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나 혹은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토대로 그 사안을 고발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바로 윤종빈 감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편 영화인 용서받지 못한 자가 그의 색채가 가장 잘 드러나고 그가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출사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윤종빈 감독은 지난 영화 군도와 이번 공작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의외로 기존에 만들었었던 영화들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장면들입니다. 윤종빈 감독은 아까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민초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범죄와의 전쟁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범죄와의 전쟁 역시도 정당성을 스스로 가지기 위해서 조폭들을 악의 축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물론 조폭들이 사회 악으로 치부받고 있는 건 맞아요. 이권 싸움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게 현실이긴 한데, 그런데 민간인에게 가해지는 어떤 공격 같은 건 크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과 조폭, 그리고 조폭과 정부가 결합하는 모습을 부각시켰을 뿐이에요. 이러한 연출을 좀 바라보면 전개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폭은 조폭들 세계에서 그들의 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물론 조폭들의 세력 싸움은 일반인이 보기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영화 속에서도 조폭과 정치계의 연관성만 보여줬을 뿐, 그리고 그들의 이권 다툼만 보여줬을 뿐, 크게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작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충성했었던 흑금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안기부 그리고 현 국가정보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대통령과 정권에 맞게 국민들에게 장난을 치는, 그리고 그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걸 고발한 작품이 바로 저는 공작이라고 봅니다. 또한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기관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어떤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들이 언제부터 이러한 행동들을 했는지 그걸 밝히는 작품이 바로 저는 공작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했던 혹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불편한 영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남북관계라던가 선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멍청한 거야? 내가 투표하는데 뭐 잘못했어? 혹은 야, 보수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연출이 있어요. 물론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조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피해자로 전락했었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어요. 그리고 그 외 영화들에서도 정당성은 부여하긴 했는데, 이번 공작에서는 90년대와 2000년대의 뉴스를 가져옴으로써 이야기의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팩트체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진보가 아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상당히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윤종빈 감독처럼 사회 좀먹는 것을 찌르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고발하는 영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종빈 감독의 지난 프로필과 행보를 지지하는 바거든요. 하지만 영화는 자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수의 관객을 버리는 형태를 보여줬다는 것, 이번 공작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저는 후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꺼려지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한 점을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윤종빈 감독이 1987이나 택시 운전사처럼 드라마틱한 연출을 좀 더 첨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드라마와 연출. 윤종빈 감독은 영화를 재미있는 몇몇 장면 제외하면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이 순서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는 계급, 범죄와의 전쟁은 정부 정책, 그리고 공작에서는 정부 정책과 흑금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잘못하면 다큐멘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가 손실되는 순간 그건 다큐가 돼버립니다. 머니볼이나 혹은 빅쇼트 같은 경우에도 잔잔한 영화였어요. 이런 나레이션을 사용했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극적으로 뭔가 만드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작은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 영화는 굉장히 좋았지만 마지막에 윤종민 감독이 어떠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가 한쪽으로 치닫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봐요. 관객이 중심에 있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혹은 모든 상황들을 통용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연출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 드라마틱한 연출을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용서받지 못한 자나 범죄와의 전쟁은 그걸 굉장히 잘 살렸어요. 하지만 봉작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나마 동포애라는 걸 넣었어요. 드라마틱한 어떤 연출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이 넣은 그 문구 때문에 계몽영화가 돼버렸어요. 머니볼이나 빅쇼트는 계몽영화가 아니거든요. 감독이 색을 밝힘으로써 그리고 그걸 관객들에게 얘기해주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영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실수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흑금성의 스토리를 군도 때처럼 나레이션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흐름이 단조로워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중심을 가질 수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감독이 자신의 색을 밝히고 결국 신과 함께 인과연처럼 엄청난 지루함을 보이진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감독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계몽영화로 만들어진 거는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흑금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었던 이 작가와 이 박사의 이의제의가 더 재밌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이번 공작 영화는 역사가 스포일러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역사를 알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깜짝 놀랄 만한 타이밍이나 혹은 관객 스스로가 뭔가 느껴야 된 타이밍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거를 하지를 못했어요. 요즘에 옆집 사람하고도 왕래가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포애라는 드라마를 넣음으로써 이 영화 전체를 가지고 가는 건 저는 지금 관객들에게는 상당히 먼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윤종민 감독처럼 공작을 만드는 감독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나만을 생각하는 정치권, 민중들에게 공존과 공생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공작을 가장 높게 바라봐야 하는 평가 중 하나라고 보고 가장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줄 평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갈증 해소는 무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